Hello everyone, ET 해나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영어 읽기를 위한 단어, 문장, 문단, 분석 팁스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기 전에 어떤 포인트로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학습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파트 1과 2로 나눴고요. 우리 1에서는 주로 단어 수준까지의 학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영어 문장이나 글을 읽기가 왜 어려울까?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이 학습 방법 중 단어에 집중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Before we start, 여러분이 읽기를 하거나 혹은 영어를 학습할 때 태도를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수업 시간 혹은 영어를 공부할 때 해석본을 옆에 펴놓고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성격이신가요? 혹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그대로 똑같이 필기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어떤 게 우리의 영어 학습과 더 닮아 있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면 조금은 생각을 바꿔보라고 이 PPT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be open-minded 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영어 자체를 좀 열려있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어렵고 선생님 말하는 게 진리야. 책이 진리야. 정답이 있어.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영어 읽기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is it difficult to read English text? 라는 주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소문자네요. 그리고 질문이죠. 왜 영어 텍스트를 읽는 것은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렵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총 3가지 예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이 이유를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These were both very serious accusations. It is difficult to know now how accurate they were. Perhaps Socrates really did discourage his students from following the state religion, and there is some evidence that he enjoyed mocking Athenian democracy. That would have been consistent with his character. What is certainly true is that many Athenians believed the charges. 대부분의 단어를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charge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이 charge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도 달라지겠네요. 뒤에서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형광펜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Philosophers today are doing more or less what Socrates was doing. 오늘날 철학자들은 대개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던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콜론이 나왔으니까 나열되겠죠? 어떻게 나열한다? 자, asking tough questions, looking at reasons and evidence, struggling to answer some of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we can ask ourselves. 뭐에 대해서? About the nature of reality and how we should live. 어려운 질문을 묻거나 이유와 증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몇몇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 질문들에 답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실체의 본질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철학자가 하는데, Unlike Socrates, though, modern philosophers have the benefit of nearly 2,500 years of philosophical thinking to build on.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그러나 현대 철학자들은 이점이 있네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 거의 500년의 철학적 사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걸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기반으로. This book, 이건 책의 앞에 chapter 1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책은 검증하고 입증하고 조사해요. 무엇을? Some of the key thinkers의 아이디어를요. 여기 writing in the tradition of Western thought, a tradition that Socrates started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해석은 명사 뒤에 ing니까 꾸며주는 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표시했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컴마만 빠졌을 뿐이지 ing가 있으니 이건 이거 하면서라는 뜻으로 분사구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는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문법적으로는 다 통하거든요. 해석이 맞는 걸 찾아본다면 키띵커의 아이디어를 본다고 했는데 이 키띵커들이 뭐 하는 키띵커다? 서양 생각의 전통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전통을 이루는 거지 이 사람들 자체가 전통은 아니겠죠. 앞에 소크라테스 개인별로 나온 거 보면은.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온 분사구문의 가정이 더 맞겠네요. 어떻게 한다? 키띵커의 아이디어를 검증을 하는데 뭐 하면서? 쓰면서요. 서양 생각의 전통을 쓰면서요. 이 전통은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전통이네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 그리고 어떻게 의미별로 끊어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겠네요. 마지막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두 문단이 나와 있는데요. 첫 문단부터 보면 Actually, it isn't even as straightforward as that. As we can't always tell whether Plato was writing down what Socrates really said or whether he was putting ideas into the mouth of the character he calls Socrates, ideas which are Plato's own. 그거만큼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not always는 항상과 붙어 있기 때문에 부분 부정이네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었죠. tell 여기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A.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진짜 얘기한 걸 쓴 건지 B. Whether he was putting ideas into the mouth of the character he calls Socrates. 소크라테스가 부르는 캐릭터의 입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넣은 건지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플라톤 자신의 것인지 앞에서 구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One of the ideas that most people believe is Plato's rather than Socrates is that the world is not at all as it seems. 이 대절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앞 내용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믿어요. 뭐라고 믿어요? believe 다음엔 보통 접속사 대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주어가 아마 관계대명사가 대체한 자리인 것 같고 동사 또 나올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플라톤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것이라기보다는 굳이 이것을 넣은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던 구별하기 어려워라는 내용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아이디어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플라톤의 것이라고 믿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하면서 이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까처럼 문장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앞 내용과 연결하는 문단이나 글 단위 안에서의 연결 파악 문제가 있겠네요.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읽어보고 학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Part 2. Strategies to study vocabulary for reading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특히나 이 읽기를 위한 전략은
단어 학습 전략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습 방법 그리고 전략이 있는지 간략하게 리스트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초록색으로 된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할 때 무조건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읽어보면서 추측해서 뜻을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연습, 그리고 실제로 읽을 때도 알아내는 방식으로 읽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역시 단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이 학습의 방법 첫 번째는 prefix, suffix, 즉 접두사와 전미사 그리고 몇몇 다른 격가지들을 같이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 두 번째는 반드시 이 단어의 품사를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그것의 특성을 확인해 가면서 학습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reading strategy, guessing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추측하는 것인데요. 모르는 단어를 글의 문맥 그리고 앞서 나온 내용을 통해 추측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케이스 1에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These were both very serious accusations. 이 핑크색 박스에 있는 내용, 우리 단어 뜻 많이 봤던 거죠. 고소, 고발이란 뜻인데 앞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것들은 모두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고소였다는 거. 앞에서 나온 내용은 고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it is difficult to know now. 우리 지금 아는 게 어려워요. 무엇을? How accurate they were. they가 가리키는 거 앞 내용이니까 이 accusation이 되겠죠. 그 고소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지금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Perhaps Socrates really did discourage his students from following the state religion, and there is some evidence that he enjoyed mocking Athenian democracy. and로 이어진 문장 두 가지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앞에 큰 힌트 있죠? both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소 두 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 고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번에 짐작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소 내용을 얘기했으니 그 다음도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겠죠. That would have been consistent with his character. 그의 성격과 참 일관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what is certainly true. 확실하게 사실인 것은 무엇이다? 대절이다. 앞에 accusation에 대해서 difficult to know 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고소 그 자체가 아니고 that 뒤에라는 내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냐. 많은 아테네인들이 그 charge를 믿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개념 자체가 하나밖에 없죠. 이 문단에서는 고소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정관사라고 부르는데 언제 쓰이는지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이미 모두가 알고 있거나 혹은 앞서 등장한 개념일 경우에 우리가 덜을 붙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덜을 붙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 고소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charge는 비난이나 고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뜻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 연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연습 더 해볼게요. Socrates asked him whether being deceitful counted as being immoral. 소크라테스가 기만적인 것은 부도덕한가? 라고 질문을 했네요. 등장인물 둘 나오네요. 소크라테스랑 힘. 여기서 뒤에 이름 나오죠. 유디디무스라고. 그랬더니 유디디무스가 of course it does. 맞지. 카운트가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He thought that was obvious. 이 유디디무스라는 사람은 그게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but what Socrates asked
What if your friend is feeling very low and might kill himself? 그런데 만약에 네 친구가 정말 기분이 가라앉아서 막 그 스스로를 해치려고 한다면 and you steal his knife? 그러면 넌 그의 칼을 뺏을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밑줄 친 부분 유티디무스 파트죠 또. Isn't that a deceitful act? Of course it is. 그렇다면 이거 기만적인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건 아니지. 이건 immoral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한 번 더 질문하죠. But isn't it moral than immoral to do that? It's a good thing, not a bad one. Despite being a deceitful act. Yes라고 대답해버리죠. 스스로 처음에 deceitful한 건 immoral하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례를 보니까 이거 moral할 수도 있겠는데? deceitful 하지만 moral해? 그렇다면 스스로 말한 내용이 반박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이 유티디무스라는 사람 부연 설명하자면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쯤 tied in knot, 즉 매듭 안에 묶여있다. 이거 정확한 뜻 몰라도 심지어 매듭을 몰라도 이 사람의 상황을 앞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말한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 당황한 상태가 되겠죠. 이 사람 굉장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겁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guessing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단어를 늘려갈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prefix. pre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붙는 말이에요. 접두사. 그리고 suffix. 서가 붙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붙어서 접미사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를 적용하면 조금 더 넓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 얘기인데요. 이 알파는 형용사 표현들 있죠. 혹은 뭐 명사라든지 그 하이픈을 가지고 붙여서 만들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두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Socrates by using a clever counter example, 하이픈 나왔죠? 이 counter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 군데 붙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주로 반대의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반례가 됩니다. 이 단어. 우리 counter라는 뜻을 알아두면 이 뒤에 붙는 거에 따라 여러 단어를 알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has shown that Euthydemus' general comment that being deceitful is immoral doesn't apply in every situation. immoral 같은 경우도 moral, 도덕적인에 im이 붙은 건데 이 im 같은 경우는 not의 의미가 있죠. 사실은 원형은 in인데요. 이 in이 안 붙은 이유는 moral 시작 글자가 m이어서 발음 규칙상 똑같이 만들어주느라 im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im 붙었을 때 not을 붙이면 다양한 단어의 반대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이요. The Western tradition in philosophy, the one that this book follows, spread from ancient Greece across large part of the world, at time cross-fertilized by ideas from the East. 주어 자체가 Western tradition in philosophy가 되고 나머지는 여긴 삽입 그리고 스프레드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 cross-fertilize를 몰라도 fertilize라는 단어를 알면 쉽게 해석이 가능해요. fertilize 우리 비옥하게 하다, 비료할 때 쓰는 단어죠. 비옥하게 하다. 근데 그냥 비옥하게 한 게 아니고 cross-fertilize. 어딘가를 건너고 바꿨다는 뜻이 되죠. cross가 되면은 다른 것 때문에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사용해서 비옥하게 만든다? 즉 뒤에도 힌트가 나오죠. 동양의 것에 의해서 비옥하게 만들어졌어요. 크로스라는 단어 하나 알면은 이렇게 fertilize에서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고급진 문장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읽다 보면 나오는 문장이었죠. Reading these dialogues. 이러한 대화를 읽으면서 we get a sense of what Socrates was like. 소크라테스가 어땠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How clever he was. A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그가 총명했는지랑 어떤지 infuriating 했는지.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우리 찾을 수 있는 거. in이라는 단어. 왜냐면 fury라는 단어는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경로, 격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in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아까 not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고요.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나게 한다라는 뜻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 This God could conceivably exist. Even atheists usually accept that.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대강 신이 아마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뒤에 심지어 이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인다. 즉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일 텐데 A라는 접두사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A가 붙으면 무언가가 없는 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익명의 할 때 anonymous라고 하죠. 네임이 없다 라는 뜻으로 anonymous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atheist 같은 경우도 무엇이 없겠어요? 앞에 신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사실 신에 대한 관념이 없다. 무신론자를 뜻해요. atheist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추 및 접미사를 접두사, 접미사를 활용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볼 거는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part of speech를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part of speech 하면 한국어로는 품사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내가 익히는 단어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뜻은 그 품사 자체는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플러스 알파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더해서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당부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 사실 그냥 뭐뭐 한다 자체로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 혹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지 그리고 뭐 보어, 여부 등등을 동사의 특성 자체를 외워두면 문법 그리고 문장 구조에서 아주 많은 걸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Socrates didn't charge for his services. 여기 charge는 didn't 뒤에 나오니까 동사라는 거 깨달을 수 있고요. charge는 동사도 있고 두 번째 문장 They should be in charge. in 뒤에 나왔으니까 이 charge는 명사가 되네요. 명사형도 있구나. 두 가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알아두고 각각의 뜻을 외우는 거죠. 여기서는 부과하다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 be in charge 아예 통으로 뭔가를 맡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요거는 아까 했듯이 고소, 비난이란 뜻으로도 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품사도 외우고 플러스 다양한 뜻을 함께 보자라는 이야기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봐야 되는지, 문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예문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 military commander would begin a conversation. 한 군사 지도자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문장 끝났죠, 사실. 그리고 나서 confident가 등장해요. 문장이 끝나고 나서 confident의 품사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형용사인데 왜? 어떻게 등장했을까?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품사 자체 말이 안 되는데. 이때 줄 수 있는 답은 문장이 끝났으니 여기서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감 있는 상태로 대화를 시작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왜 자신감 있냐면 그가 courage가 의미하는 바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20분 동안 소크라테스와 함께 있은 후에 그가 leave 합니다. leave 뒤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명사가. 그렇다는 건 이거 자동사로 쓰인 거네요. 목적어가 없다는 건. 근데 자동사 상태에서 leave 뜻 자체가 떠난다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구문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leave,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 주로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무언가를 남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confused를 또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겠구나. 그래서 해석할 때 confused 돼서 떠났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이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이요. 아까 leave 자동사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남기다 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온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원래는 요 위치에 나왔어야 되니까 목적어가 있는 셈으로 본다면 이거 남기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구나. 왜냐? 타동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요 위치는 앞에 있던 그 Alsatian do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품사 그리고 동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가볍게 워밍업하고 우리가 단어 공부 정도를 설명했는데 다음 파트 2는 더 중요하게 문장과 문단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